네, 손으로 푸는 확률 분포입니다. 오늘은 음이항 분포를 배울 차례고요. 음이항 분포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음이항 분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이항 분포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하 분포를 떠올려 봅시다. 이 기하 분포의 정의는 성공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X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 성공이 나올 확률 분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X번의 시행을 우리가 했을 때 이 X번째 시행에서 성공이 처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X-1번의 시행은 전부 다 실패라는 말이 됩니다. 이 기하분포의 함수 식을 써보면 실패할 확률은 1-P죠. 1-P가 X-1번 쭉 발생을 하고 마지막에 성공이 발생하면 됩니다. 이 분포가 기하분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음이항 분포는 이 기하분포의 확장 버전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음이항 분포는 총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종류의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네 번째 정의가 기하분포의 확장 버전입니다. 오늘은 이 5개의 정의를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 네 번째 정의만 가지고 기하분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음이항 분포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성공 확률이 P고요. X번째 시행에서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K로 바뀝니다. K번째 성공이 나올 PX예요. 이 K는 변수는 아닙니다. K는 결정이 되는 값이긴 한데 꼭 1이 아니라 3이 올 수도 있고 7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K에 3이 왔다고 해봅시다. K가 3이면 이렇게 됩니다. X번에 시행을 했을 때 마지막은 성공으로 끝나겠죠. K번의 성공이 나와야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앞에 총 X-1번의 시행 중에 성공이 2번 더 들어있는 겁니다. X번째 시행에서 성공으로 끝났을 때 이 성공이 첫 번째가 아니라 앞에 2개가 더 있어서 세 번째 성공이 되는 거죠. 이 분포를 한번 함수로 써봅시다. 지금은 3이라고 안 하고 그냥 K로 일반화를 시킬게요. 앞에 X-1번의 시행 중에 성공이 K-1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죠. 여러 가지 조합이 있겠죠. 그래서 조합을 사용합니다. X-1개의 자리 중에서 K-1개의 성공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성공이 K-1번 있으니까 P의 K-1승이고 그리고 실패는 이 X-1개라는 시행 횟수 중에서 K-1를 뺀 만큼의 실패가 있겠죠. X-K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을 해주면 되죠. 요게 네 번째 음이항 분포의 함수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하분포라는 것은 이 네 번째 음이항 분포에서 K가 1일 때의 분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하분포는 음이항 분포에 포함되는 분포가 되겠죠. 정말 그런지 한번 K 자리에 1을 넣어 봅시다. K에 1을 넣게 되면 X-1C 0이고요. P에 0승이고요. 1-P에 X-1 곱하기 P입니다. 얘는 1이죠. 얘도 1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남는데 기하분포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하분포는 네 번째 음이항 분포에서 K가 1일 때의 분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5개의 음이항 분포가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X번째 시행이라고 했는데 이 X번째 시행이라는 것은 결국 전체 시행 횟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행 횟수를 n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횟수를 K라고 놓을게요. 이 K번째 성공이 나온다는 건 결국은 성공 횟수예요. 몇 번 성공을 했냐입니다. 이 X번의 시행 중에서. 그리고 실패 횟수는 R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n은 K 플러스 R이다.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등식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의 변수를 독립 변수로 놓고요. 다른 하나를 종속 변수로 놓고요. 다른 하나를 상수항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독립 변수로 놓고 무엇을 상수로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음이항 분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로 가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R이 정해지고 K가 변수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R이 상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R이 정해지고
n이 변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k가 정해지고요, r이 변수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k가 정해지고 n이 변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n이 정해지고 k 또는 r이 변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아까 네 번째 경우가 이 위에서 설명한 이 경우입니다. 자, 네 번째 경우가 뭐였죠? k가 정해졌어요. k가 뭐죠? 네, 성공 횟수입니다. 성공 횟수가 지금 정해졌죠. 뭐 3번이나 5번이나 10번으로 정해지죠. x번째 시행에서 5번의 성공이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x가 바뀌게 되는 거죠. k가 5로 정해졌다면 뭐 x가 5보다는 클 텐데 뭐 5, 6, 7, 8, 9, 10 이렇게 가면서 확률 분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공이 정해지고 전체 시행 횟수가 변수인 경우가 네 번째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p의 x는 x-1 c k-1 곱하기 p의 k-1승 1-p의 x-k승 곱하기 p였습니다. 여기서 이 n이라는 변수가 x에 해당됩니다. 다른 경우도 한번 보죠. 첫 번째를 봅시다. r이 정해지고 k가 변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실패 횟수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r번의 실패가 나오기까지 발생한 성공이 k번일 확률. k가 변하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r이 3이라고 해봅시다. 3번의 실패가 나오기까지 발생한 성공이 k번인데 k는 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k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공이 0인 거야. 실패는 3번 발생했는데, 그러면 k가 0일 때는 실패가 그냥 3번 이렇게 연달아 있는 거겠죠. k가 1일 때는요, 마지막은 항상 실패가 오겠죠. r번의 실패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실패가 오고요, 이 앞에 성공이 한번 어딘가에 들어갑니다. 실패, 성공 한번 이렇게. 성공의 자리는 3가지가 있으니까 뭐 총 3가지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구해지게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5번만 좀 살펴보면 얘는 n이 정해졌어요. 전체 횟수가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k 또는 r이 변수인 거예요. 자, n이 정해지고 k가 변수라고 해봅시다. k가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죠? 전체 횟수는 n인데 k가 1회예요. 그러면 전체 n회 중에서 k가 한 번 들어가게 되죠. k가 2면 전체 n회 중에서 k가 이렇게 2번 들어가게 됩니다. k가 만약에 3이면 전체 n회 중에서 k가 3번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는 뭐죠? nc1이고 얘는 nc2고 얘는 nc3이죠. k가 한 번 들어갔으니까 p의 1승이고요. 나머지는 1-p의 n-1이죠. 얘는 p의 제곱 1-p의 n-2승, 얘는 p의 세제곱 1-p의 n-3승.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거 이항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이항분포의 5번째 경우는 이항분포와 같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5가지 종류의 이항분포가 생기게 되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항분포는 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첫 번째 이항분포를 가지고 나머지 과정들을 설명해 나갈 겁니다. 지금 이해 안 되셔도 괜찮고요. 다음 시간에 예시도 들고 또 일반화도 시키면서 이항분포에 대해서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